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1차 경찰 공무원에 합격한 안일웅이라고 합니다.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한국사는 50점, 영어는 40점, 그리고 산법은 60점 정도 맞았었는데 최종 합격할 때의 점수는 한국사 80점, 영어 65점, 형법 95점, 그리고 형사소송법 90점, 그리고 경찰학 65점으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4년 동안 수험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영어가 과락이 나왔었다가 이 영가 스파르타 학원을 다니면서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저한테 또 추천을 해줬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가 스파르타를 다니고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가 스파르타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제가 학원도 다녀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학원에서는 한 300명 정도 같이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러 이제 선생님께 찾아가면 길게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차례가 와서도 좀 뒤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잘 질문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학원에서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창구가 더 없었습니다. 카페에 이제 질문을 남겨도 답변이 안 달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수험생이 답변을 달아줘도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듣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수업 중간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자연스럽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아홉 명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중간이나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언제든지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좋았고 특히 제가 이제 문법에 많이 약했었는데 기초적인 부분들도 학원이나 이런 인터넷 강의에서는 좀 물어보기 껄끄러운 그런 질문들도 이제 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어서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원에서 듣는 그런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공부 습관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빈출 위주의 단어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해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영어에 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몰랐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부분들도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면서 빠르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었지만 이제 영어 점수가 오르지 않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수험생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사는 이제 흥미를 가져야 좀 더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사극이라든지 한국사 이 영화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서 처음에는 연도나 이런 세부적인 것을 외우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제 틀을 잡아놓고 살을 붙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이제 많이 풀면서 빈출되는 파트는 이제 100% 암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70%는 기출에서 나오고 30%가 그 외적인 부분인데 그 30%에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계속 필기노트를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완전 노베이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노량진 학원에서 기본 강의를 듣고 또 심화 강의를 듣고 했는데 영어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갑자기 영어 난이도가 이제 급상승하게 됐고 제가 하는 공부 방식이 이런 영어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계속 영어 점수가 정체되고 또 수험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2020년도 시험을 봤을 때 영어 점수가 이제 40점, 그리고 50점이었고 이제 그런 점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돌파구가 필요했고 제 친구 소개로 이제 영가 스파르타를 다니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단어는 이동기 3300제와 경선식 영단어를 매일 50개씩 이제 했었는데 학원에서는 재석강 기출 영어 단어집을 이제 외우게 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영어 단어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문법은 이제 손진수 900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풀면서 제가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은 기본 이동기 100포인트를 참고하면서 틀린 문제는 채워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독해는
제가 취약한 그런 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빈칸 채우기라든지 이제 순서 잡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요령을 알려주셨고 그 요령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매일 아무리 못해도 이제 3문제씩은 풀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법 과목의 시험은 이런 판례로 지문이 구성되는 부분이 70% 정도는 되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그런 이 판례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또 들으면서 좀 더 친숙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판례와 친해져야 좀 더 이런 법 과목에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판례 같은 경우는 그런 재산이라든지 문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용어들을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면서 단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판례에 접근해서 키워드, 제가 모르는 그런 판례들은 키워드를 잡고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이 키워드가 나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법 과목의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출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데 빈출되는 파트를 확인을 하고 빈출 파트를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은 단거나 교재나 아니면 이제 요약서를 체크를 해두면서 다시 그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빈출되었었지 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8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런 단거나 시킨 책은 한 3시간이면 1회 독을 할 정도로 정리를 해놨고 제가 아는 지문은 X 표시를 해서 다시 안 볼 정도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고 모르는 지문은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표시를 해놔서 다시 한번 책을 돌릴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본서를 찾아서 좀 더 채우고 하면서 회독수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이게 뭐였지? 이게 유죄였나 무죄였나? 아니면 이 판례가 무슨 판례였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완전히 잘 있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경찰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2시간씩 보면서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헷갈리는 숫자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에 많이 바르면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험에서 한 70% 정도는 기출에서 나오지만 한 30% 이런 외적인 부분들은 기출 외에 이제 요약집을 통해서 좀 더 공부 범위를 좀 넓혀서 미리 넓혀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출판하는 이제 기출 문제집에 승진이나 경감부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지만 순경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공부를 해두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저도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을 가거나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더 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뿐이라서 수험기간 2년차가 넘어갈 때쯤에는 다른 잡생각이 들 때도 독서실에 나가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일단은 앉아있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으실 때 주변에 이제 경쟁자들이나 아니면 먼저 이제 경찰 공무원이든 이런 공무원들이 된 분들을 생각을 하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내 종목은 매일 1시간씩은 꾸준히 했었습니다. 근데 실외 종목 100m라든지 오래 달리기는 따로 준비를 못 했었고 필기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오래 달리기와 그리고 100m 연습을 했었는데 무리하게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 당일에는 100m 15초가 나와서 겨우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험장에 가서도 실제로 오래 달리기와 100m를 꽈락이 맞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떨어진 수험생이 20명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실외 종목은 미리 준비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체력 준비를 한다면 실내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좀 조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을 운 좋게도 그 전날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접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면접에 나와서 좀 더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슈되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말해보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질문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경찰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경찰학을 아마 공부했던 분이라면은 그런 절차나 단계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표해 보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아마 수험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을 거고, 수험 기간이 좀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를 참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와 같이 또 오랜 시간 또 공부를 하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